자,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지수함수와 직선이 같이 나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수함수와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 강령을 좀 정리를 하고, 이를 활용해서 최근 기출문제 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야. 특히 요 14번 문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육모 12번이었지. 이 문제는 뭐 단순히 계산으로 쭉 밀고 나가도 괜찮아. 물론 좀 복잡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뭐 그런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관찰을 좀 잘하면 두 가지 정도의 풀이가 더 있어.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본질적으로 의미는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풀이가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풀이가 있거든. 그래서 쉬운 풀이 먼저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긴 하지만 지수함수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두 지수함수가 0,2분의 1 점대칭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위상이 같은 점을 표시를 해주면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 일단은 이 도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출 세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지수함수와 직선이 나왔을 때야. 이게 사실 빈출 주제지. 가장 많이 나왔던 요소 중 하나고, 이제 지수함수랑 직선이 나오던 로그함수랑 직선이 나오던 의미는 똑같지, 그치?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함수, 그냥 y는 2의 x제곱이 제일 만만하니까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할게. 이런 지수함수가 하나 있고 이 위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직선 요렇게.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줄 거야. 어떻게? 뭐 예시 하나 들자. 기울기가 2라고 해볼까? 괜찮나? 그리고 뭐도 같이 줄 거냐면 이때 이 교점의 좌표를 각각 a, b라고 하자. 근데 선분 a, b의 길이가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이러면 우리가 꼭 표시해야 되는 게 있어. 뭘까? 기출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은 이거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뭐냐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기울기가 2라는 거는 우리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잘 봐, 1대 2대 루트 5라는 거야. 그러므로 빗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5 자체라는 건 애초에 이 길이랑 이 길이도 1과 2라는 거지. 만약에 지금 빗변의 길이가 문제에서 루트 5가 아니라 2루트 5로 줬다면, 그러니까 2루트 5로 줬다면 여기는 그럼 1과 2가 아니라 뭐랑 뭐가 되겠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므로, 그렇지, 아마 2랑 4가 됐을 거야. 그럼 뭐 이 상황에서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까지 해석이 일단 기본이고, 그럼 보통 뭐 점 A의 좌표를 구하시오 뭐 요 정도 물어보겠지.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미지수를 잡는 거야. 어떤 식으로? 그치? 점 A의 좌표를 t, 2의 t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점 A의 x좌표를 t라고 잡는 거지. 그럼 우리 점 B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x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4만큼 더해준 게 B의 좌표잖아. 그러니까 점 A 좌표에서 x는 2, y는 4만큼 더해라. 요게 점 B의 좌표고, 이 점 B의 좌표를 다시 어디 넣으면 2의 x제곱에 대입을 하는 거야. 즉 y에는 2의 t제곱 플러스 4를 넣고 x자리에는 t 더하기 2제곱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요거 어떻게 풀어? 이거 너무 쉽지, 그치? 여기서 뭐 2의 t제곱을 뭐 라지 x로 치워내라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굳이 그러지 말고 이제 저 뒤에 있는 2의 t 더하기 2제곱을 4 곱하기 2의 t제곱으로 쓸 수 있고, 2의 t제곱 넘기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2의 t제곱이 4인 거니까, 그치? 그럼 2의 t제곱은 3분의 4인 거 괜찮나? 요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바로 써도 괜찮지. 그래서 t는 얼마다? 그러면 따라서 t는 로그 2의 3분의 4다. 요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괜찮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 이 빨간색은 계산이니까 좀 지우고, 핵심은 뭐야? 문제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주는 동시에 빗변의 길이를 줬다면, 선분의 길이를 줬다면, 그때 바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과 높이 길이를 기울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표시한 밑변하고 높이 길이를 이용해서 점 A와 점 B의 좌표 관계를 파악한 뒤에 뭐 점 A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던 점 B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던 한 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점의 좌표를 그 미지수로 뭐하면 표현하면 된다. 어떻게? 요 2랑 4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마무리? y는 2x제곱에 대입하는 걸로 마무리해주면 t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점 A와 점 B의 좌표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지. 요게
지수함수 하나와 직선 하나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유형. 자, 그러면 지수함수가 굳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지.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경우. 요거 엄청 중요하니까 잘 봐. 웬만하면 사실 일반적인 걸 내긴 하는데 특수한 걸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제 모두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밑이 같아야 계산이 편해. 그래서 보통 이런 지수함수 두 개를 주고 직선을 그어주는 경우에는 이 두 지수함수가 보통 어떤 관계냐면 평행이동 관계야.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예시로 줄게. 얘가 y는 2x 제곱이고 얘가 y는 뭐 2x-1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 그리고 얘도 내가 y는 2x 제곱 똑같이 해볼게. 지수함수는 그때 뭐가 특수한 거냐면 잘 봐.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거 엄청 특수한 거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을 제외한 뭐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1이든 뭐 이런 경우는 다 일반적인 경우야. 이 상황에서 왜 그럴지 한번 잠깐 고민해 볼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게 왜 의미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다른 말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는 이 선분의 길이를 바로 알 수가 있어. 얼마로? 루트 10으로.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반면에 이 일반적인 경우는 문제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알더라도 지금 이 물음표 선분의 길이는 모르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준 경우에는 루트 10인 게 바로 나와. 자, 그 이유는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이 파악을 했을 텐데 평행이동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 무슨 의미냐면 지금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얘도 마찬가지겠지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관계거든. 그런데 마침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이거분의 이거가 마이너스 3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만나는 두 교점이 서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뭐 물리적으로는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쉽게 이해시켜 주자면 그냥 이 점이 X축으로 플러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점이 요 아래 노란색 점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교점이 서로 무조건 멀어서 평행이동된 관계라서 항상 요 빗변의 길이가 루트 10으로 일정하게 된다라는 거지.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가 3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그래서 이 평행이동 비율을 맞춰서 직선의 기울기를 그어주는 경우에는 항상 그 교점 사이에 뭐가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이제 요거는 보통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색칠해서 넓이를 구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요즘 자주 나오는 형태는 이제 요거는 너무 특수하기도 하고 계산을 좀 늘리는 추세라서 요 일반적인 경우가 자주 나와. 그래서 일단 요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요 일반적인 경우는 요 1번하고 완벽하게 동일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요 길이가 2루트 5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직각삼각형 그려서 2, 4 표시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 마찬가지야. 요 점의 x좌표를 뭐 t라고 잡으면 t, 2의 t제곱이 되겠지 얘가? 그런 다음에 이 점은 뭐가 돼? 이 점은? 요 점은? 그치? t 더하기 2, 2의 t제곱 빼기 4고 이걸 어디 집어넣으면? 얘를 요 식에 집어넣어서 지수방정식을 풀어내면 점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수함수와 직선 혹은 뭐 로그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는 주로 문제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상황일 때는 직각삼각형을 완성을 시켜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표시를 해주자. 그런 다음에 스스로 미지수를 잡아서 연립방정식을 세워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게 기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수함수와 직선이 결합된 유형인 거지. 그 중에서도 좀 특수한 경우만 잘 기억을 해두자면 이 평행이동의 비율하고 직선의 기울기가 같을 경우에는 항상 뭐가 일정하다? 그 교점 사이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거. 직접 그려보면 납득이 될 거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지수함수와 직선 유형이고, 그 요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하기 앞서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 봅시다. 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이 3번이야. 물론 이제
이 3번보다 훨씬 간단한 유형들이 많아. 요거는 조금 그래도 복잡한, 왜냐면은 지수함수가 지금 몇 개 있어? 3개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거를 최소한 2번은 방법을 해줘야 돼가지고 계산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를 내가 설명해주고 나면 나머지 기출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를 설명해줄게. 알겠지? 일단은 근데 바로 내 설명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그 설명란 학습지 링크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직접 종이나 뭐 패드에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해줄게. 자, 일단 문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일단 그림하고 같이 보면 좋아. 그러니까 글만 쭉 읽고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하고 글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읽는 게 좀 더 빠르게 이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서 그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아, 일단은 이 지수 함수 3개가 밑이 모두 A로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지수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좀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뭐가 평행하다라는 거야? RQ를 말하는 거지? 아, RQ가 평행하구나. 근데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영상에 잘 안 보이지? 근데 그림만 좀 똑 떼와서 확장시킬게. 아, 근데 내가 그냥 직접 그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문제를 풀 때 한번 그 시험자 아래다가 다시 한번 너희 손으로 그려보는 과정에서 이 문제 상황이 좀 더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한번 옮겨보는 곳. 특히 요 단원 말고 도형 쪽은 좀 더 그래. 삼각형이나 원을 다시 한번 너희 손으로 그리다 보면 아, 지금 이 상황이 요런 상황이구나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 상황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스스로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일단 두 지수함수가 있는데, 그럼 먼저 사실 생각나는 건 얘는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11만큼 평이동했구나. 자, 그러면 혹시나 지금 문제에서 나온 요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라면, 그렇지, 기울기가 이제 x분의 y 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1이라면 우리는 PQ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6분의 11이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2지. 그러므로 일단 요거는 별로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요거 특수한 경우, 특수한 경우인지 한번 체크를 해본 건데 아쉽게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심지어 길이를 PQ는 안 줬네. PR하고 QR을 줬구만. 자,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아직 PQ를 표시하고는 싶어. 그치? 왜냐면 PQ 길이를 알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바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PQ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 여기는 보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지수함수 마저 하나 그려볼 건데 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4.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도 막 얘네들끼리의 서로 점대칭을 파악할 수 있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점 RQ 일단 표시를 할게. R. 그리고 RQ하고 PR이 5로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로 같구나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지금 사실 이런 점대칭보다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니까 수선을 긋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그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딱 봐봐. 여기서 내가 수직 이등분선을 긋잖아?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바로 생겨. 그렇지, 뭐야? 이 빨간 수직 이등분선은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요게 바로 보인다라는 거지. 납득되니?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인 거야.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저길 세타로 잡고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인 걸 이용해야겠다를 바로 떠올리긴 힘들 거고,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은 근데 가능하거든. 자, 뭐냐면 잘 봐. 이 세타를 뭐 안 잡았다고 치더라도 뭔가 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비율을 이 기울기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야 돼. 왜냐면 지금 RQ가 뭐에 평행하니까 X축에 평행하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이 막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도 2분의 1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울기가 2분의 1인 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직관은 분명히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RQ가 X축과 평행하면은 내가 요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인 걸 이용할 수가 있어. 사실 요거는 우리가 직선을 배울 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직선의 기울기가 m이란 뜻이야 지금. 내가 물론 x축하고의 각도를 세타라고 잡으면 탄젠트 세타가 m인 건데, x축과 평행하게 어떤 선을 긋더라도 말 그대로 평행선이니까 동의각으로 세타가 다 같을 거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m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지금 내가 요 그림에서 색칠한 직각삼각형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나? 그러면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가 2대 1이구나. 근데 빗변의 길이가 5라는 건, 잘 봐. 2대 1대 루트 5야, 원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2대 1대 루트 5인데, 왜냐면 탄젠트 세타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이게 2대 1인 거지. 아무튼 2대 1대 루트 5에서 루트 5에 해당하는 게 5가 됐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원래 2대 1대 루트 5인데 비율이 지금 루트 5에 해당하는 게 5가 됐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지금 비율이 곱하기 루트 5야. 그러면 1은 루트 5가 되고 2는 2 루트 5가 되는 거야. 뭐 원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닮은 비를 이용한 거고, 어찌 됐던 간에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2루트 5, 이 길이가 루트 5가 돼. 그건 자연스럽게 어디도 2루트 5? 요 길이도 이제 루트 5가 되니까, 왜냐면 애초에 수직 이등분선이었지. 그래서 조금만 지금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길이들 다시 표시해보면, 지금 요 길이가 루트 5고 이 길이가 2루트 5고 이렇게 해서 이 길이도 루트 5구나. 요거까지 파악이 가능한 거지. 그렇게 나면 뭐야, 지금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에 빗변 2루트 5인 걸 알았으니까 아까 원래 하고 싶었던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지금 요 길이가 2가 되고 높이가 4가 되는 거야. 상황 이해되니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면 앞에서 내가 예시로 설명했던 것처럼 뭐 점 P의 X좌표를 T로 잡던 점 Q의 X좌표를 T로 잡던 그 T를 이용해서 P, Q, R의 좌표를 모조리 표현이 가능하고, 그렇게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이 지수함수에 대해서 뭘 하면 그 좌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식 두 개를 뽑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마침 지금 미지수가 A랑 T 두 개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K는 굳이 안 쓴 거지, 이 식을 쓰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쨌든 A와 T 두 개, 식도 두 개 나올 거니까 그거 연립해서 A랑 T를 구해. 그렇게 되면 K도 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1년의 과정이 너무나 당연해야 되고, 이것만 확실히 파악되고 나면 풀 수 있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기출 문제들이 훨씬 많아질 거야. 그리고 보는 안목도 생길 거고, 특히나 혹시라도 이번 수능에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나왔을 때는 빗변의 길이를 바로 써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지수함수 플러스 직선 혹은 로그함수 플러스 직선 유형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 벌써 20분이 넘어가지고 요 지수함수와 지수함수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찍어 올릴 테니까 지금 지수함수 플러스 직선 내용만 확실하게 정복해 둡시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영상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아마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래도 학습지에 있는 기출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혹시나 빠뜨린 건 없는지, 혹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좀 더 빨리 풀 수는 없는지 정도를 점검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요 14번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바로 올려줄 테니까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요거 했어.